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이제 9월 중순이 지나서 벼가 누렇누렇하게 익어가는 가을의 들녘으로 우리는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며칠간의 불안했던 흐름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지표에 반응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자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간 하락했던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그 제품 발표회를 했는데요. 제품 발표회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떨어져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되었건 그 애플의 핵심적인 애플 그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근데 스펙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반응을 하다 조금 밀렸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별히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번 팬데믹의 최고의 승자는 바로 중국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스가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되었고, 아베 총리가 떠나간 자리에 과연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엔화가 모든 통화 중에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화 강세 다음으로는 달러 그리고 유로가, 오늘은 유로가 상당히 약세인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아시아권 통화인 한국의 원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과연 이러한 그 통화 강세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는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이었습니다. 유가도 이런 그 위험 선호에 따라서 상승을 했고요. 채권은 20년 만기 그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조로 2.4배 가까운 수준의 입찰률을 응찰률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무난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평탄한 장마감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또 이렇게 이쁜 의상을 웅가로에서, 프랑스 명품 웅가로에서 증권계 명품 TV, 증시각도기 TV의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협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저희는 그 협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인사 꼬박꼬박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상당히 고급지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료 강의인 증시각도기의 잃지 않는 쉬운 투자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두가 갑자기 모세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댓글이 속속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제가 그 댓글에 답변을 해주느라 사실 정신없이 요즘 바쁩니다. 그리고 좋은 수강평도 많이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부족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의 기초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전자책으로 나오는 저희 투자의 태도를 읽으면서 이제 내가 마음에 쫓기던 것, 조급하던 것들이 굉장히 사라졌다, 투자하는 데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졸고예요. 제 판단은 졸고고 강의도 졸강인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걸 한 게 나쁘지 않구나 하는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중급 강의를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품값이 안 나와요. 품값이 안 나와서 그 정도로 할 마음은, 책도 자꾸 쓰라고 주변에서 더 그러는데 품값이 안 나와요. 저 생각보다 제가 몸값이 좀 비싸서 이런 강의나 이 책 쓰는 게 저한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침부터 재수없어. 네, 그 미국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앞서 이렇게 요약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수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0.01%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은 0.52%가 상승하면서 3,401 기록했고, 나스닥은 1.21% 상승하면서 11,190을 기록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오히려 0.03% 빠지면서 1,536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30은 0.18% 상승, 영국 FTSE는 1.32, 프랑스 깍은 0.32% 상승, 유로스탁 50은 0.47%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마감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엔이 굉장히 강세예요. 105.41이에요. 장중에는 더 내려갔었고요. 달러 지수도 92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93.08로 조금 올랐는데, 이 오른 거는 엔화 대비는 약세입니다. 엔화 대비는 한 0.2% 가까이 약세인데, 뭐 대비 강세? 네, 유로 대비 강세예요. 유로는 1.1849를 기록하면서 주요 3개국 통화 중에서 가장 약세. 엔화 강세, 그 다음 달러, 그 다음 유로. 근데 원화하고 위안화는 어떻게 됐느냐?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같이 강세. 어제보다 더 강세예요. 달러는 1180원. 네, 1180원을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도 못 나가는데 원화 강세대에 무엇하리? 네, 주식시장에 가면 되겠죠. 네,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그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호재가 여러 개가 겹쳤어요. 통신 사업이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판매가 늘어날 것 같지요. 네, 그리고 DDR5가 나오기 전이라서 DDR4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가 조금 다른 건, 삼성전자가 강세면 다른 주식이 보통 다 약세인데, 어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강했고 개별주도 강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채 가격은 큰 폭의 변동은 없었고, 10년물은 0.2bp, 30년물은 0.4bp 올랐습니다. 20년물이 약 200억 달러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잘 이루어졌어요. 위험 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잘 소화가 되고, 금리는 아주 소폭 올랐으니까 그냥 뭐 소소하게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전히 채권시장 뭘 보겠어요? 네, 내일 있을 FOMC 회의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말 그야말로 귀와 추가 주목되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2023년까지는 지금의 금리를 하나도 안 올린 이 상황, 제로금리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얘기하셨듯이 실물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방점을 더 찍을 것이냐, 아니면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고 봤더니,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김일구 상무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조금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진지한 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애널리스트로서의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보면서 과연 안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재밌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나눠서 이 김일구 상무님과의 찍은 대담, 각도기 인사이트를 편성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TV가 강점이 뭐냐면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들 댓글이 풍성해요. 그래서 그 댓글 보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려주시고, 그다음 따끔하게 친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바꿔가고 개선해 나가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개선하는데 비판받기에 자신을 좀 열어놓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을 독일 책방에서 제가 드렸는데, 오늘 다시 잠깐 드리면, 저도 그런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1962달러, WTI는 38.50으로 좀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경기 회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은 8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중국이 가장 잘 나오니까 오히려 이 팬데믹이 발발한 곳이 중국이라고 여겨지고 중국에서 팬데믹이 벌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팬데믹의 가장 큰 수위는 중국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호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독일이 민간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 JEW에서 9월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는 전월 71.5에서 77.4로 큰 폭 올랐어요. 큰 폭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0년 5월 기술주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 기대 지수입니다. 독일도 이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투자자는 어느로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주류 주식 중에서 그 못 갔던 것 중에서 경기 회복, 경기 민감 사이클에 반응할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미 좀 반응하고 있죠. 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뉴욕 연은의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무려 17이 나왔는데 전에는 얼마였냐? 3.7이었어요. 무려 13.3포인트나 올랐어요. 예상은 얼마? 7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8월 수입 물가도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게 뭐가 괜찮냐? 그동안에 사실 디플레 위험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도기 책방에서 그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토요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디플레가 아니고 인플레라는 건 앞으로 미래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어찌되었건 모든 게 더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스템은 훨씬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독일, 미국, 중국 모두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잘 나왔다. 그러면서 유가도 2.7%가 상승한 38달러,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올라서 38.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6,759로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 전에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0.5, 홍콩 항생 0.38 올랐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0.02%로 보합권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1.7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 1.1 올랐습니다. 애플 0.16 올랐고, 아마존 1.1, 마이크로소프트 1.6, 구글 1.7, 페이스북 2.3, 인텔 1.19, 퀄컴 2.7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04, AMD 1.3, 엔비디아 0.9, 테슬라가 무려 7.18%가 올라가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4.14% 올랐고, 웰스파고 0.28 올랐고, 버크셔는 오히려 0.45 떨어졌고, 알리바바 1.4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 1% 상승, 커뮤니케이션 1.72% 상승, 금융주는 1.3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주간 경제지수를 측정을 하면서 올해 GDP를 마이너스 0.455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3.94%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팬데믹이 재유행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주간 경제지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도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 역시 그 FOMC 회의에서는 비둘기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틱톡, 오라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크루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라클이 정보 다 갖고 간다며, 지분 사고, 그럼 뭐 이거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네. 오라클이 정말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니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응원 안 해주셔도 아마 할 거예요. 저는 원래 패턴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에 따라서 흥분하고 시장에 따라서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장과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기초자산, 기업입니다.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하는 목표가에 갔으면 현금화할 줄도 아시고요. 그리고 더 싼 주식들도 찾아내는 더 평가받지 못한 숨어있는 보석을 발굴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 해나가시면 좋겠고 저희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상 9월 16일 미국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